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하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실전 모의고사 44회에 한번 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될 문제는요 29번 즉 어법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면 가 목적어와 진 목적어가 다뤄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 익숙하잖아 얘들아. 들어본 친구들 많을 테고요. 그쵸? 가주어 왜 씁니까? 가목적어 왜 씁니까? 그 이유는 같습니다 얘들아. 왜예요? 앞에가 너무 길어지면, 그치? 예를 들어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요. 핵심적인 동사를 늦게 마주하게 되고요. 혹은, 그치? 목적어랑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이어지게 되는 O형식 구조에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뒤에 누구도 와야 되는데, 이따 목적격 보어도 와야 되는데 너무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치? 단수 대명사인 it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완전한 내용을 담은 진짜 본론은요. 뒤로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목적어는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단수 대명사인 it을 쓰게 되고요. 이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to 부정사가 되거나 혹은 대절로 표현을 해서 대 다음에 뭐가 이어지겠니 얘들아?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 이어지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 진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구조는요 아무래도 우리 목적어 얘기를 하자면 그쵸? it이라는 목적어를 간단하게 둔 이유는 이따가 누구도 와야 하기 때문이야. 목적격 보어도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하죠? O형식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요 O형식일 때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ind 등의 동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얘들아 find 같은 경우는요 발견하다의 뜻이 있지만 3형식일 때는 우리 발견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find something, 무언가를 발견하다 찾다. 하지만 5형식으로 됐을 때는요 얘들아 find가 발견하다라기보다는요 뭔가라고 생각하다, 즉 어떠한 현상을 보고 어떠한 일을 겪고 내가 느낀 판단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느끼다, 생각하다, 판단하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얘들아 29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랑 세부사항을 판단해서 독해를 할 필요도 없고요. 내용일치를 판단해서 그치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디테일이 무엇인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에 해당되는 어법 포인트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너네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긴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너무 반갑죠? 얘의 정체를 한번 먼저 파악해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얘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돼, 안 돼를 묻는 거죠. 너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는 순간 떠올려야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뒤에 뭐가 와는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선생님,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불완전하게 오지 않나요? 맞죠. 불완전하게 왔을 겁니다. 원래 이 앞에 위치했던 전치사가 이 which 뒤에 절에 왔을 때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속에서는요. 얘의 정체는 목적격이기는 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그 기능을 대신해 준 거였거든. 그치? 근데 그 요소를 앞으로 당겨왔기 때문에요. 뒤에는 완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조합은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에는 꾸며주는 명사, 즉 선행사가 온다는 점에서 관계부사랑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본다? 앞이 아닌 뒤를 봅니다. 앞은요 웬만하면 명사가 이렇게 줘요. 그걸 가지고 묻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 클래식 익스페리먼트는 뭐가 되는 거야? 꾸밈을 받는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뒤가 완전한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They 주어 왔네. 그치? 뭐 했어? demonstrate 보여줍니다. 증명해냈습니다. 타동사인데요.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필요합니다. How natural부터가 목적어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면 되죠. How natural 뒤에 how 뒤에 뭐 왔으니까? 형용사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가 아닌 얼마나라고 해석할 겁니다. 얼마나 근데 자세히 보면 얘들아 재밌게도 여기는 it이라는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요? 얘가 동사니까요. 그리고 진주어는 여기 투부정사로 나오게 돼요. 어쨌든 지금 how natural 주어 동사가 오긴 한 거야. 선생님 가주어라면서요. 가주어긴 하지만 얘들아 형식상 어쨌든 얘가 주어예요. 주어니까 얘 나름대로 단수 주어에 맞춰서 is라는 동사도 써줬잖아. 그러니까 how라는 의문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 우리 이거 뭐라 그러니?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간접 의문문은요, 명사절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읽을 것도 없이 어쨌든 어순 다 지켰으니까 how부터는 how it is까지만 읽었을 때 너네한테 어떤 느낌이 왔었어야 돼? 간접 의문문의 요소는 다 갖췄네. 조건은 다 갖췄네.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꺾은 가로 연 부분부터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물어볼게요. 명사절은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demonstrat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증명했다, 보여줬다, 목적어를 완벽한 문장 왔나요? 완벽한 문장 왔죠. 볼 것도 없이 얘는 괜찮습니다. 문제 안 생기고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동그라미 2번 선지를 한번 넘어가 보자면, 그쵸? 이 문장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sked라는 ed 붙은 형태가 왔고요. 앞에 뭐가 보이니까 비동사가 보입니다. BPP네 얘들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라고 할 때는 얘들아, 이미 얘가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줄까요? and라는 뭐가 왔니?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쨌든 두 번째 접속사일 거야. 두 번째 접속사여서요. 첫 번째 주어는 여기 있어요. subject, 그죠? 피실험자란 뜻입니다. 우리 이 뜻도 알아둬야 돼, 얘들아. 과목만 알면 안 되고요. 주제만 알면 안 되고요. 또 주어라는 뜻이기도 하네. 재밌대.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subject가 왔어요. 우리 S 쓰는 이유가 subject가 주어여서 그렇거든. 근데 subject가요, 이렇게 실험인 상황에서는 실험을 당하는 사람인 피실험자란 뜻이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 이렇게 S 붙여서 나옵니다. 피실험자들은 첫 번째 동사 were shown, 수동태 이미 한번 나왔고, 병렬로 두 번째 수동태 이어집니다. were asked. 근데 뒤에 뭘만 지켜주면 돼? ask 뒤에 원래 목적격 보어가 우리 항상 투부정사로 썼거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오형식입니다. ask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한테 이 목적격 보어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목적어가 결국 할 겁니다. 그래서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요청하다의 뜻이 되는 건데요. 뭐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오는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빠지면요, 얘는요, be asked라는 BPP의 수동태가 올 테고요. 여기 원래 투부정사 쓰거든요, ask 동사는. 그럼 그대로 남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지켰죠? 문제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 선지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친구들이 너무 헷갈려하죠. 앞에 너가 붙는 순간 그렇게 싫어하는데 뜻은 얘들아, 나머지란 뜻입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the others도 너네가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많이 물어봐요, 너네가. 차이 없어요. the other는 단수고 the others는 복수인 것밖에 안 돼, 얘들아. 한번 볼게요. 간단한 그림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어느 범위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A, B, C라는. 그래서 A는 이라고 하나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A를 뺀 나머지들이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전체가 세 개잖아요. A를 뺐어. A 한 개야. 그럼 나머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이 나머지는 하나예요? 아닙니다. 복수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어나더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A를 먼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또 다른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B는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another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 얘들아, 이제 A도 얘기했고 another라고 표현을 해서 B도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그치? 3 빼기 A 뺐어, B도 뺐어. 이제 몇 개 남아요? 한 개 남아요. 나머지긴 한데 나머지가 하나야. 그럼 그때는 뭐 쓰는 거야? the other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e other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얘들아, 한번 볼게요. if one of the triangles라고 해서 이 접속사 if가 이끄는 부사절 내에서의 주어는요, one입니다. 그쵸? one은 one인데요, 범위가 주어지기는 해요.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삼각형들 중에 하나가 뭘 따라가면, 그치? followed, 뭘 따라간대?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그치? 선생님, 나머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맞기는 한데 the other가 왔을 때 틀리냐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개인가 보지.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따라가게 되면 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어차피 하나라는 거면, 그치? another가 오면 안 되나요? another가 왔을 때의 어감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other가 오면요, 얘들아, 또 다른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뉘앙스를 줘요. 하지만 one을 쓰고 the other를 썼으면 전체 범위는 두 개고 하나를 말했고 나머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지는 부분 제대로 읽어보면 the second, 두 번째 것, 그리고
the first, 첫 번째 것. 이래서 전체 범위가 애초에 두 개였던 겁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고요. 4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that이 옵니다. 평가원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that이 오는데요. that을 떠올렸을 때 얘들아 크게 this or that, 이것 혹은 저것 이렇게 출제된 적은 거의 없고요. 결국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일까 혹은 접속사일까가 관건인 거죠. 얘들아, 관계 대명사인지 이 that이 접속사인지를 판단할 때 앞을 보는 게 좋을까요? 뒤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앞을 봐서 해결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얘들아, 가성비 좋은 건요 결국 뒤를 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요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접속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데 얘들아, 그러면 명사의 유무, 즉 앞에를 보고 판단을 하려면요 너네는 동격에 대신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치? The news that 뭐뭐라는 소식이 이 소식의 동격이 되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뭐라는 소식. 앞에 명사 왔어 안 왔어? 거의 선행사처럼 생기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명사가 옵니다. 앞을 보지 마십시오. 뒤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접속사는 뒤에 가요. 완전한 문장일 테고요.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분명히 뭐 어떤 요소가 빠져 있을 겁니다.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이 되겠고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이 되겠죠. 선생님,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that은 아니잖아요. 영어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whose밖에 없거든요. 여기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어든 목적어든 어쨌든 명사 하나가 빠져 있을 텐데요. 내 뒤에 보면 보겠습니다. Very difficult to describe 이라고 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very difficult 라는 형용사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 잠깐만. 그러면 주어가 없는 상황인가 관계대명사? 라고 하기에는 주어가 없으면 뭐는 와야 돼? 동사는 와야 돼. 그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일단 아니겠고 접속사는 애진작이 아니게 된 거죠. 주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어머 여기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벌써 받았을 겁니다. 여기 뭐냐면요. 앞에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그들은,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발견했다.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얘가 목적어가 되기는 해야 돼. 근데 지금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어. 얘의 정체는 뭐야? 아, 이 목적어를 보충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머 선생님, 근데 목적어가 대시 올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봤었던, 사실상 얘가 목적어로 제시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뭘로 제시된 거예요? to 부정사로 제시가 된 겁니다. 뭐 하는 것이야? describe, 설명하는 것이야. 무엇을요? 이 활동을요. 어떠하게. 그치?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부사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활동을요.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렇게 to 부정사가 길어지는 순간 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키기가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목적어 it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발견했다. 이따가 해석할 목적어를 뭐라고 발견했다가 아니라 생각하다가 되는 거죠. 이제는 왜? 우리 아까 말했잖아. 오형식을 취했을 때는 이제 발견하다의 뜻보다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생각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목적어를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 겁니다. 무엇을 목적어답게 해석은 해줘야죠.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거야? 이 활동을 설명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낀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반갑죠? ready라고 해서 얘는 정체는 부사입니다. ready의 뜻을 알았을까 얘들아? ready라는 준비된, 거기서 이어지는 부사거든요 얘들아. 손쉽게란 뜻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툭툭 쉬운 거지 얘들아. 그래서 손쉽게, 매우 쉽게 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얘들아, 부사 물어보는 경우는요. 거의 뭐랑 물어보는 거야? 형용사랑, 여기 사실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야,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야를 묻는 경우가 큽니다. 심지어 앞에 뭐가 있어요? how라는 의문사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쵸? 어떻게인지, 얼마나일지, 그쵸? 얘들아, how 뒤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요. 얼마나입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부사가 제시되지 않고요. 나름대로 주어 동사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가 되는 거죠. 지금은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물어보니까 일단 해석은 뭐일 거야? 얼마나일 겁니다. 뒤에를 봐줘야 돼요. Humans Project. 인간들이, 선생님 이거 프로젝트까지가 주어 아니에요? 얘가 동사예요 얘들아. 프로젝트가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여주다 무엇을? intentions, 의도를. 인간들이 보여주더라, 제시하더라 의도들을 어떻게가 되는 거야. 얘들아, 완벽하게 갖추었죠?
어떻게 묘사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투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꾸며주고 싶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제시되는 게 너무나도 괜찮은 거죠. 문제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 목적어, 진 목적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직전에 봤을 때는 나름대로 가 주어랑 진 주어도 있었어요. 어디 내에서? 간접 의문문절 내에서. 잠깐만 다시 볼까? 여기였죠. 간접 의문문절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 안에 뭐가 있었어? It is for people to. 그래서 투부정사의 진주어가 오기도 했어요. 선생님 아까는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가 나름대로 진주어였잖아요. 얘의 정체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그치? 잠깐 주어가 돼주는 의미상 주어이기도 합니다. 다루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헷갈려하는 that을 가지고 그치? 그럼 너네가 분명히 뭘 떠올린단 말이야?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설명을 길게 하긴 했지만요. 뒤에 딱 보니까 very difficult. 형용사로 나오는 순간 이 둘 다 아니구나를 빨리 캐치했어야 됩니다. 어머?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도 아니면은 잠깐만 뭐지? 다른 게 될 수 있구나. 뭐야? They found 다음에 얘 자체부터가 무슨 기능을 해줘야 돼? 목적어의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 지금 그걸 하기에는요. 뒤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의 진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형식 구조였던 거야? 5형식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3점 배점이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는 중요한 구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뭐가 있대 얘들아?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겠다. 그치? managers, 즉 관리자가 있다는 건데 관리자가 있다 끝이에요. 사실. 그쵸? 여기서 사실 문장의 핵심 요소는 다 끝난단 말이야. 그쵸? 관리자가 있대. 근데 어떤 관리자가 있는지를 뒤에 설명하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 문장을 가지고 이유는 뭐가 있냐면 s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so는요. 부사로서 뭘 꾸며주는 거냐면 형용사 preoccupied가 있습니다. occupied 한번 보자면요. occupy라는 동사 알까 얘들아? 차지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근데요, preoccupied는 이제 형용사로서는 사로잡혀진 거야. 그쵸? 사로잡힌. 근데 어떻게 사로잡힌 거야? 너무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요, preoccupied with 표현 알아둬야 되는데, 뭐뭐에 사로잡힌이란 표현입니다. 그쵸? 그들의 이메일 메시지에, 그 메일에 너무 사로잡힌 이란 뜻인데,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접속사 대시 이어집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이거 어법 내용이죠. so 다음에 뭐가 와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부사인데요. 형용사, 부사 둘 다 오나요? 이런 거 물어본 친구들 없겠죠?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부사도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뭐뭐하다의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수를 써요. 뒤에 그러니까 완전한 절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어가 동사 하다의 결과의 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사로잡혀서 뭐해? 이메일 메시지에 너무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그들은요 절대 뭐 하잖아요? look up.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화면으로부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가 않는 거지. 화면 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화면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야. 화면에 뭐가 있으니까? 이메일이 있으니까. 보질 않아요. 절대. 뭐 하려고 보질 않아요? 그치? What's happening in the non-digital world. 디지털 세상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야. 너무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일단은요. 너무 중요해서 오랜만에 소대꿈은 나와 선생님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이따가 얘가 다 찾는데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장입니다. 봐봐 얘들아. 문장의 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 같아? 이야 너무 매일 열심히 보는 관리자들 훌륭해요. 이메일 박사가 되겠어요. 멋져요. 관리자로서 이렇게 이메일을 관리하는 능력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그 톤이니? 아니에요. preoccupied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들아 무조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preoccupied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so that 너무 사로잡혀 있대. 근데 그게 어떻다고 뒤를 봐야 되는 거지. 왜? 결과를 말해주게 되니까. 말했잖아요. 너무 이래서. 근데 어떤지는 그 톤은 뒤에서 어디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뒤에 대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는 우리가 대절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로잡혔어.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절대 뭐 하는 법이 없어? 화면 밖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넌 디지털 세상 봐야 되는데 절대 못하더라. 톤이 뭐구나. 까는 거구나. 부정적으로 보는 거구나를 캐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소대 구문을 배웠었나 봐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32번 볼 텐데요. 너무 지문이 길어서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반띵을 딱 해가지고 두 개를 잘라와서요. 윗부분에는 뭐가 보이지가 않아? 빈칸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빈칸 굉장히 하단에 있었던 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중에서도 뒤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겨놓고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나 다름없죠. 나 빈칸 부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너네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The world, 세상은 is not going to fall apart. fall apart가 무슨 뜻이에요? 무너지다, 망가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세상 무너진대, 안 무너진대? 안 무너져. 야, 세상 안 무너져. 뭐 하더라도 even if라는 중요한 접속사 표현이 오죠. 뭐야? 우리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했잖아. although, even though, 그냥 though로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야, 아무리 심지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세상 안 무너져.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좀 스포가 됐는데요. 우리 아까 미리 읽어놓은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어? 디지털 세상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메일에 preoccupied,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 화면 모니터 밖을 절대 never 보지 못하더라. 근데 세상 무너져 안 무너져? 야, 이렇게 해도 안 무너져. 뭐가 올지 조금 예상은 되죠. 야, 모니터 밖 세상 봐도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이런 내용이 오게 됩니다. 얘들아,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특히나 빈칸이 하단부에 왔을 때는 한 문장밖에 안 남겨놨잖아. 둘에서 갑자기 흐름이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들아, 위치를 봤을 때 직전에서 굉장히 긴 지문이 이어지고요. 마지막 한 문장 남기고 빈칸 뚫어놨어. 빈칸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마지막 한 문장 남겼대. 갑자기 여기서 아니지롱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문장만 남겨놨을 때는 둘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If all else fails,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이 fails, 무너지면 그렇다면 세상 안 무너진다며요 이러더라도 근데 만약에 fails, 안 됐어. 안 되면은 그 회사는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돼. 뭘 제공하는 거? 야, 워크숍 한번 열어야 돼. 어떻게 이메일을 관리할지. 스트림 여기서 흐름입니다. 이메일 흐름 관리할지. 야, 워크숍 한번 날 잡아서 그럼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세상 안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무너져?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워크숍 열어서 개선을 해야 돼. 라는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centration. 집중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Can be disrupted.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집중력이 방해되는 건 얘들아 100이면 100 나쁜 겁니다. 그게 격영적인 측면이 되든 혹은 너네 같은 잼민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됐든 혹은 자라나는 끝이 infant, 유아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됐든 어쨌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집중력이 방해된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했던 뭐가 나와요? Not only 그리고 but. 선생님 also는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해서 지금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얘들아 not only A but also B가 두 개가 와 해석할 수 있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의 뜻입니다. A가 더 중요해? B가 더 중요해? B가 훨씬 더 중요해요. A도 인정. 근데 B야 결국.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우리가 어렸을 때 괜히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B가 더 중요하고 이게 특히나 어디서 드러나게 돼요? 바꿔 쓰는 표현에서는 우리 갑자기 A랑 B의 구조를 바꾸잖아요. 너네 많이 물어보잖아. 아 선생님 그냥 결국 A뿐만 아니라 B 둘 다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Not A but B는 하나를 부정하지만 그치 얘네들은 결국 둘 다 인정하는 건데 아 A랑 B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B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B를 먼저 말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거든. B 중요해. B가 먼저 와. 아, A도 같이 이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not only A도 인정 그치만 뭐다? B다. B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망가지는 이 문제적인 상황은 원인이죠. colleagues, 동료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동료들이 갑자기 나 일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커피 마셔요. 저 어저께 초코 쌓았는데 초콜릿 같이 먹어요. 그치?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요. 라고 하면서 동료들도 방해할 수 있는 거 인정.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바 뒤에 이어지는 거죠. 이 문제, 집중력이 망가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 문제는 결국 뭐에 의해서 발생된다? New Technologies를 까는 글입니다, 얘들아. New Technology, 즉 신기술, 많은 디지털 기술, AI 같은 기술이 되겠지, 얘들아. 그걸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요.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뭐야? 부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예측이 돼야 돼. 집중력이 망가지는 이렇게 문제적인 상황은 뭐 때문이야? New Technologies 때문이야. 우리 알죠? New Technologies 뭐가 오겠다? 이메일이 등장합니다.
이메일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업무를 주고받기도 해야 되고, 그치? 회사가 혹은 다른 회사랑 협업할 때도 해야 되고, 직원들끼리 소통도 이메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건 맞으나 어쨌든 이 지문에서만큼은 문제적인 상황과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빈칸 추론 못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내가 아는 내용을 주입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아니에요. 이 글은 뉴 테크놀로지 좋다 싫다? 싫다라는 글이야. 특히 이메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뉴 테크놀로지스가 방해를 할 수도 있구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읽지 않고도요, 뭐야? 우리 아까 빈칸 부분 봤던 거. 세상은 안 무너져. 뭐 해도? 이메일 안 봐도. 이해됐어요? 이메일 없어도 이메일이랑 조금 이메일과 무관한 내용이 와야 돼. 이메일 활용하는 능력이 오면 안 돼. 이메일을 쓰지 않더라도 세상 안 무너져. 에잉? 이메일 안 무너진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무너졌어.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이메일 관리 어떻게 할지 워크숍 열어서 이메일은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거 한번 날 잡아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해석은 했으니까 바로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앞에 왔던 거고요. even if 부분을 우리가 즉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 안 무너져.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입니다. Focus on less important things. 우리가 뭐 하더라도 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더라도 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해라, 중요한 거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고. 이메일, New Technologies의 얘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Have many other email. 이메일이 등장한 건 너무 좋아. 중점적인 제재니까. 근데 잘 봐라. 이메일 주소를 많이 가져. 야, 너 카톡 친구 몇 명이야?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야? 이메일 친구 몇 개 있어? 이메일 주소 몇 개나 가지고 있어? 야, 이메일 주소의 개수가 중요하니 얘들아? 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주소를 갖고 있는지, 주소록 많은 인싸인지 그거 아니야 얘들아. 3번 볼게요. 뭐 하더라도 refuse to, refuse 이렇게 투랑 다닙니다. 거절하더라도 뭘 거절해? be enslaved, enslave. 얘들아 slave라는 명사 알까요? 노예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들아. 우리 앞에 in이나 혹은 en 붙여서 동사형 만드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entitle, empower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slave야. 앞에 뭐가 붙었어? en이 붙었어요. 그러면 노예로 만들다가 되는 거야. 노예로 만들다. 그러면 지금은 수동태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쵸? 뭐 하는 걸 거절해요? 노예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 얘들아, 노예가 좋아? 무조건 나쁜 키워드예요. 뭔가 묶인 거야. 체인처럼 묶인 거예요. 사로잡힌 거야. 그치? 뭐 하는 걸 거절해요? 노예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 누구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야? Your inbox. inbox란 표현 몰랐으면 조금 곤란했을 텐데요. 수신함입니다. 무슨 뜻? 수신함. 여기서 말하는 수신함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우편물 그게 아니고요. 메일 온 그 수신함이 되는 겁니다. 그쵸? 받은 메시지 함이 되는 거지. 메일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걸 거부해도 세상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정답입니다. 4번 볼까요? are opposed to 반대가 된대. 뭐에 반대가 돼요? information inequality. 정보의 불평등함. 얘들아, 정보의 불평등함이 어떨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냐면요. 그치? 정보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빈부의 격차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대표적으로 많이 갖고 오는 게 이때 노인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노인들이요. 돈이 있든 없든 떠나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쵸? 세대를 잘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10대, 20대, 30대들은 막 누리는 정보를 그들은 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빈부의 격차랑 비슷하게 정보의 격차를 다루는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여기선 아니지. 뭐에 꽂히면 이메일에 꽂히면 신기술에 꽂히면 이딴 거 고르는 건데 4번은 진짜 고르면 안 됩니다. 5번 complain about. 네가 불평하더라도 세상은 안 무너져. 뭐에 대해서? Not having enough time. 아, 나 시간이 너무 없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 참고로 여기서 enough는요. 명사 time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시간이 너무 없었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뭐 하더라도 불평하더라도 세상 안 바뀌어. 아, 뭔 소리니? 갑자기 시간을 왜 등장합니까? 그쵸? 이메일 얘기를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2번과 3번밖에 없는데요. 2번은 너무 웃기잖아. 이메일 주소를 많이 가진 게 중요해? 친구 많은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에 있어서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한들 세상 안 무너져. 이메일 안 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be enslaved는 아까 봤던 뭐랑 비슷한 거야? preoccupied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preoccupied 있었던 문장 한 번만 다시 찾아서 해석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There are 뭐가 있다? 매니저들이 있어. 근데 매니저들은 너무 사로잡힌 거야. 뭐에?
그들의 이메일에 너무 사로잡힌 거야. 거의 얘네는 뭐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인슬립, 노예가 된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메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절대 뭐 하지 않더라? 스크린 화면 밖으로 절대 고개를 들지가 않더라. 뭘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non-digital world. 그 디지털 화면 밖에 이메일 수신함을 벗어나서 실제 사무실에서 실제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매일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매일의 노예가 된 거죠.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concentration. 우리 첫 문장 어떻게 시작했어? 집중력이 방해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를 지적하는 톤의 지문입니다. 36번은요. 너네 친구들이 너무 요새 특히나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를 풀기 전에 얘들아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나와요. frontal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처음 보는데요 할 필요 없어. 얘들아 front 알잖아. 뭐야? 앞 그거잖아. frontal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앞의 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 반대 표현 알아두면 너무 좋죠. back 뒤 혹은 rear도 알아두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요. 너네 아직 운전 안 하지만 곧 그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쵸? 19살, 20살 이때 제일 로망이 크지 않나요? 나도 그랬었고 선생님도 면허 굉장히 빨리 땄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를 붕붕 이렇게 운전을 해. 그러면 얘들아 사이드미러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거울이 하나 더 달려져 있어? 이거 있잖아. 그래서 아빠들이 운전할 때 무슨 거야? 뭐해? 나 뒤에서 과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뜯었는데 과자 소리 바로 뜨는 소리 나면 아빠가 사이드미러 이렇게 백미러로 이렇게 본 다음에 손 이렇게 뻗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간식 주는 거 국룰인 거 알죠? 선생님도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은 혼자 운전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뒤에 백미러라고 해 영어로 한국말로는 그쵸? 선생님 백미러 영어인데 왜 한국말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얘들아 영어로는 그 백미러라고 안 하거든. 얘들아 그 백미러는 아저씨들이 말하는 이 백미러는 뭘 보여줘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거든? 그래서 뒤에 차가 바짝 달아붙는지 뒤에서 가끔 사고 났을 때 막 이런 걸로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백미러는 영어로 뒤에를 보여주는 거울이잖아. 그래서 rear view mirror 라고도 합니다. 뒤의 시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rear가 지금 형용사가 되어서 view라는 시야를 꾸며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뒤의 시야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rear라고 써요. 알겠죠? Anyway, frontal은 rear라는 형용사의 반대예요. 즉 우리 지문에서 많이 다루게 될 앞면의, 정면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사실 너네가 front를 알았으니까 유추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resistance라는 명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들아 resistance는 명사고요. 근데 너네 resist라는 동사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항하다죠. 맞서다죠. 얘들아 저항하다 맞서다의 뜻인 동사는 이 정도는 외워줬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저항하다 맞서다 여기서 저항하다 맞서다는요 어떠한 시스템에 어떠한 체계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제도에 싫다 안 된다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도 저항이 되고요. 혹은 그냥 공기의 저항 그치? 어디에 맞서다 반대로 된다는 거잖아. 둘 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저항이라는 뜻으로 마찰이라는 뜻으로 항력이라는 뜻으로 약간 물리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저항하다가 우리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이 정책에 반대한다 저항한다 한 걸로도 쓴다며요. 그럼 resistance 명사 또한 그런가요? 어떠한 체계에 어떠한 개념에 반대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지문에서는 그걸 조금 더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글이 됩니다. 바로 문제 풀기 전에 중요한 구문 하나만 봅시다. 오랜만에 보고요. 너무 오랫동안 봤던 반가운 친구입니다.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 이어지게 되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야? 만약에 어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형용사나 부사를 둘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얘들아. 그리고요, 간혹가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더 비교급, 즉 비교급이 2번 나오게 되잖아. 선생님, 앞에 형용사로 비교급 만들었으면요, 뒤에도 형용사고요. 앞에 부사로 비교급 만들었으면 뒤에도 부사 지켜야 되나요? 아니에요. 둘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각각의 절에 맞는 내용에 맞는 걸 써줘야 됩니다. 앞에 형용사 활용했는데 뒤에 부사 활용해도 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여기 막 병렬을 지켜야 되고 그 상황 아닙니다. The smaller, small이라는 형용사 썼네. 뭘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가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The frontal area 뭐라고요? 영역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 되는 거야? 앞면의 영역, 그치? 앞면의 구역, 앞면의 부분이 되는 거야. 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fewer. 자, 여기도 나오네요.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 air 꾸며주는 거지. 그치? air molecules라는 명사 꾸며줄 겁니다. molecules는 분자예요. 공기의 분자들이 더 적어진다는 거지. 더 적은 분자들을 뭐예요? The ball has to push. 그 공이 뭐 해야만 한데?
push out, 밀어내야만 한대요. out of the way, 그 길 밖으로. 다시. 그 안면부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이 공이 밀어내야만 하는 공기의 분자는 어떻다? 더 적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우리는 문제가 어떤 박스를 먼저 제시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시해줬던 첫 번째 박스는 이겁니다. 나 이거 줄 테니까 이어지는 순서 잘 풀어봐 라고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An American football, American football 아나요 얘들아? 우리는 사커라고 해가지고 축구라고 하는데 축구공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근데 얘들아 미국에서 돈 진짜 잘 되는 스포츠가 뭐냐면요. 뭐야? 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 알죠? 근데 재밌는 거 그 미식 축구는 지들만 좋아해.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야. 그 유럽은 결국 뭐예요? EPL, 손흥민 하는 거 뭐야?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A매치 보는 거. 우리 그 축구공으로 하는 거 사커. 근데 미국 애들은 사실상 그거 많이 안 좋아하고요. 그래도 여자 축구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남자는 야 미식이지. 아 상남자는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식 축구, 막 하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American football.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맹고처럼 생 그림 좀 잘 못 그렸는데 약간 커피콘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축구공은 약간 동그랗다면 이건 100% 360도의 구 모양이라면 얘는 선생님 그림이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약간 이렇게 아몬드, 커피콘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무슨 공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메리칸 풋볼의 공은요. 뭐합니까? 속입니다. 뭘 속여? 바람을 속인다. 바람을 속인다가 뭔 말이야? The elongated shape. 얘들아 이거는요. 그 밑에 각주를 뜻 알려줬습니다. 가늘골 긴 모양인. 그리고 안에 잘 보면은 long이 있어. 알겠죠? 뭔가 길쭉한 거 생각하면 돼요. 이 길쭉한 모양은 공이 어떻게 길쭉해요? 왜냐면 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럭비공처럼. 뭔지 알겠지? 이렇게 긴 모양은 뭐 하더라? 감소시킨다. 무엇을 감소시켜? 안면부를. 안면부. 오케이? 얘는 뭘 감소시킬 게 없어. 그냥 이게 360도 입체예요. 근데 이렇게 가늘고 긴 모양을 하면은 얘들아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고 하면요. 앞면이 원래 일반적인 공 모양을 이래가지고 앞면이 이 정도가 될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줄여놨으니까 앞면부가 상당히 적어요. 이해가 됐니 얘들아?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앞면부가 줄여진다는 거야. 이 앞면부는 다시 말하면 뭐야? 표면 구역인 거죠. 노출된, 어디에 노출된? direction, 방향에. 근데 travel, 왜 여행이 나오나 이런 친구들 없겠죠? 여행이란 뜻보다도 더 많이 쓰인 건 사실 이동입니다. 이동의 경로에서 노출되는 표면 부분인, 그치? 제일 먼저 뚫고 가는 건 뭐야? 이 공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제일 마주하게 되는, 경로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앞면이겠죠. 그쵸? 이 경로에서 제일 먼저 노출되는 구역인 앞면부를 뭐 해준다? reduce. 감소시켜준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감소시켜주면 그거를 바람을 속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 보다. 그러면서 박스 3개 당연히 주죠. A, B, C 주는데요. 얘들아 A가 답이 될 확률은 많이 적은 거 너네도 많이 들어서 알죠? 나 B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 뭐 하는 또 다른 방법? 이해하는, 이 전면부를 이해하는. 잠깐만. Another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얘들아 순서 문제에서 진짜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두 번째의 확률이 정말 큽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해줬어. 아 근데 또 다른 것도 알려줄게. 얘 뜻 자체가 또 다른이야. 뭔가를 얘기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another가 제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전면부 얘기를 해준 건 맞다? 근데 전면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 아니 앞면 부분을 줄인데 축구공 미식축구 모양은 그렇구나. 근데 왜? 그 안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구나. 예상은 되겠지만 설명해줬어? 아직 나 몰라. 근데 이걸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C 읽는 게 제일 좋아요. The smaller the frontal area.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줬잖아. 그치? 얘는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한 키워드가 아니란 말이야. 이 전면부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얘들아 직접 박스 한 번만 다시 보고 오자. 이 앞면부를 뭐 한대? 줄인데 작게 만든다는 거야. 그치? 다시 돌아와서. 이 앞면부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어지네. 그치? 어떻다? 공기 분자가 더 작아져. 어떤 공기 분자가? 이 아메리칸 풋볼 공이, 미식축구 공이 has to push out. 밀어내야만 해도 공이 입장에서 누가 나를 쳤어. 선생님 공이야. 누가 나를 뻥 밀었어. 그럼 난 공 간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야? 공기를 push out.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공 입장에서 밀어내야 되는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때? 얘가 forward, 앞으로 갈 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된다? less drag. drag가 뭐야? 질질 끄는 거죠. 너네 마우스에서 드래그 하는 거 뭐야? 잡고 질질 끌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저항, 끌기란 뜻이 있어요. 이 끌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더 줄여준다는 거야. 아, 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이 가는 이동의 방향이 이렇게라고. 아,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 공이 이렇게 해야
그쵸? 누가 여기서 빵 밀었어. 그래서 공은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공 입장에서는. 그럼 공의 입장에서는 앞면이 어디가 되는 거야? 이게 앞면이에요. 이게 앞면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좁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면적이 점점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가 밀어내야 되는 분자는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아, 항력이 훨씬 더, 저항이, 끌기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공이 잘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뭐 해보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명령문합니다. 아, 이거를 미식축구 말고 풋볼 뭐야? 우리한테 익숙한 손흥민이 하는 그 축구공이에요. 동그란 모양의 라운볼이랑 비교해보자. 그러면 나 다 읽지 않을게 얘들아. 너 둥그란 그 구 모양의 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 이 아메리칸 풋볼, 즉 미식축구공이 훨씬 더 적은 표면부가, 적은 전면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왜? 그 축구공은 적어도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그럼 얘의 전면부는 이렇게나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적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뭘 알게 될 거야? 결국 전면부가 적어서 훨씬 더 어떻게 멀리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가 던지는 게 아니니까 수동태 쓴 거야, 얘들아. 훨씬 더 멀리, 저항을 안 받으니까 휘웅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못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이제는 올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 얘가 1번, 얘가 2번, 아 얘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가면 너무 선 넘은 거예요. 아직. 얘들아 1번을 얘기해줬으면 언제든지 B가 등장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얘가 2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뭐라면 A가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설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한 번쯤 봐줘야 돼, 이쯤에서. But 그런데 라고 하면서 분위기 역접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너가 turn your hand, 손을 90도로 돌리면, 갑자기요? 나 방금 이제 설명 간신히 하나 들었고 축구공이랑 비교해보면 이럴 거다 정도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손을 90도 돌리면 왜 내 손을 갑자기 왜? 너무 뜬금없죠? 1번, 2번, 3번입니다. 자신감 생기면요 이렇게만 하고요 넘어가면 되는데, 선생님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왜 보겠습니까? 저 그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풋볼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전면부를, 앞면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 하면 되는 거야? Putting your hand. 아, 여기서 얘기해줬었구나. 손을 뭐 하면 된대? Put, 놓아보면 된대. 어디로? Out of the window. 창문 밖으로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한번 예시를 드는 거야. 아닌데요. 자,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손 밖을 뻗어서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거 졸업했어야죠. 그런 거 잼밀이들이 하는 건데, 그치? 움직이는 자동차의 창문 밖으로 손 뻗으면 위험해. 근데 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대. 만약에 너가 face, 얼굴 아니에요? 마주한다면 이란 뜻의 동사입니다. palm은 손바닥이야. 이거 손바닥을 마주시킨 다음에 어디로? 앞면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면이 닿게 손바닥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요 바람이 뭐 할 거야? push, 밀어낼 거야. 이게 마치 공같이 되는 거지, 내 손이. 그치? against, 뭐에 맞서서? 너의 손에 맞서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은 휘 이쪽 바람으로 날리겠지. 손을 선생님이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보기 편하라고 한 번만 할게. 이렇게 했어, 팔락팔락.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항을 이렇게 당하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뭘 느껴볼 수 있는 거야? 공기에 맞서는 걸 한번 느껴보게 되는 거죠. 얘가 마치 뭐가 되어서? 공이 되어서. 이해됐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앞면부, forward가 아닌, 이번에는 손을 조금 돌려서 90도를 한번 돌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옆면이 90도 돌리니까 뭐야? 90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옆면으로. 손바닥이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거야. 너네 입장에서 이게 앞이지만 나는 이게 앞이니까. 그치?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90도 꺾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손바닥이 그쵸? 덜 앞면을 향하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옆면 입장에서 손 이렇게 날 부분이 앞을 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면부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죠. 손바닥이 전면부라고 치면은 전면부가 확연히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꺾어버리게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뭐야? wind resistance. 아까 나왔던 단어잖아요. 바람의 저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의 손이 완전 slicing through the air. 공기를 그냥 샥 가로지르는 느낌을 그때 낼 수 있어. 손바닥을 바람에 맞서서 곧게 딱 펼치면 이 바람이 막 저항을 막 느끼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슝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대, 얘들아. 알겠죠? This is why. 이것이 결과이다.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거야? Sharks and rockets. Shark, 상어, 뚜루루뚜루 그 상어고요. Rocket, 로켓이야. 알겠지?
상어나 로켓들이 그리고 우리 빨리 달려야 되는 레이싱 자동차들이 모두 pointed noses. 포인트는 뾰족한 거예요. 그쵸?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상어도 앞에 부분이 이렇게 조동아리가 이렇게 향해 있고요. 로켓도 어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레이스카들도 앞에가 이렇게 되게 샤프 날렵하단 말이야. 아, 굉장히 뾰족한 이유가 이거구나. 뭐야?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왜? 빨리 가야 되거든. 얘네 포인트는 뭐거든? 속도거든. 이해가 됐을까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아메리칸 풋볼 공을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근데 얘네는 전면부라는 게 있는데 전면부를 줄이면 뭐 할 수 있어? 바람을 cheat, 속일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왜? 설명을 여기서 C에서 먼저 해주게 됩니다. 아, 앞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밀어내야 되는 분자의 양이 훨씬 더 적어지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밀어내야 되는 공기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 끌기가 훨씬 더 덜해진다는 걸 의미해. 야, 큰 축구공이랑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까? 자동차 밖으로 손 뻗어봐. 이렇게 하면 너가 저항을 많이 느낄 텐데, 아,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고개를 조금 더 넥스트 레벨처럼 손가락을 확 꺾으면은, 그치, 공기의 저항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른 얘기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나 상어나, 그치? 또는 레이싱 자동차처럼 속도가 생명인 것들이 뾰족한 조동아리, 뾰족한 포인티 노즈를 가진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38번 이어서 볼 38번 문제는요, 얘들아, 문장 삽입 요령이었고요. 그 전에 중요한 표현 하나 몇 가지만 봅시다. 스프링 여기선 동사입니다, 얘들아. 봄, 용수철 아닌데 용수철이랑 비슷하긴 하다. 띠용, 띠용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spring to mind는요, 너네한테 익숙한 표현은 아마 이거일 거야. come to mind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찾아온 거야. 즉 뭐야? 생각나다. 기억 저편에 있던 것이 생각나다, 즉 기억이 나다입니다. 기억나다. 새롭게 알게 됐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implicate라는 우리가 타동사의 뜻을 알아둬야 되는데 뭐뭐의 원인임을 보여주다 이 뜻이 됩니다. 딱 마음속으로 딱 와닿는 뜻이 아니지 얘들아. 얘는요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쓰고요. 얘 뭐뭐 때문이야, 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저게 원인이야 라는 걸 포인트아웃 짚어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많은 경우 수동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연루되다, 연루됐다는 거 한국말도 알겠지만 얘들아 좋은 상황일 때 안 써요. 그리고 어디에 책임이 있다. 근데 뉘앙스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어디에 연루됐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그 어디는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장이 제시된 문장은 이겁니다. But, 너무 반갑죠? 이런 거면 100%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 너네도 알고는 있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역접이 돼가지고 그치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야. 그치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고 뒤에가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가 플러스일 거야. 이 정도 너네도 알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봐봐. 30%의 뭐의 30%가 약 10만 개의 종들, 뭐의 종이야? fungi,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의 복수 표현이고요. 단수였으면요 fungus라고 씁니다. 저거 fungi를 선생님 fungi라고 발음하는데 저거 특이하게 뭐 fungi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뭐 fungi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 조금 발음이 갈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다 fungi라고 발음을 해요. 어쨌든 곰팡이의 복수 표현이고요. 곰팡이의 그치 여러 개의 종의 근데 30%는 뭐래? parasites 혹은 pathogens,래요. 얘 병원균이란 뜻이고요. 얘는 parasites는 기생충입니다. 우리 한때 엄청 핫했던 그 영화 기생충 또한 번역이 parasite로 나갔거든요. 근데 얘들아 기생충과 유산균 같은 유용한 균도 아니고 얘는 병이 되는 병원균이야. 둘 다 좋아? 나빠. 둘 다 좋아? 나빠.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곰팡이가 겁나 많은데 문제는 근데 30%는 나쁜 애들이야 가 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앞에는 뭔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어야 되죠.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대로 얘들아 1번이 답이 될 확률 정말 적습니다. apart from은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이에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요 비슷하게 A로 시작합니다. aside from 또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을 가진 전면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뭘만은 제외하고 몰드나 그치 머쉬룸 같은 걸 제외하면은 이제 주어가 나오는 거죠. 아까 나왔던 이 fungi라는 즉 곰팡이는 don't spring to mind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 뭔가 중요한 걸로 중요한 life form 생명체로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가 않아. 맞잖아. 곰팡이 좋아 얘들아? 안 좋아. 우리 그렇게 머릿속에 안 떠올라.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이 복수명사라고 했죠. 이 fungi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 Great impact.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 fungi는 뭐 하거든? assist. 도움을 주거든. Great impact에서는 조금 좋겠구나가 예상은 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데 근데 그 엄청난 영향력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assist, 도움을 준대. 오케이, 도움을 준대. 뭐에 있어서? 분해랑 재활용을 돕는데요. 죽고 썩어가는, 그치? 다양한 생명체를 우리 환경 속에서 썩게 해주고 분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대. 그리고 또 머쉬룸이나 모럴스나 그리고 트러플 같은 애들과 더불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주어 같이 계속 봤습니다. 첫 문장도 주어 fungi였고 뒤에도 fungi 오고요. 지금도 fungi가 오죠. 근데 어떤 fungi들은 사용된다? 뭐 하는데? 치즈 만드는 데도 쓰이고 효소 알죠? 효소. 발효빵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효소에도 사용되고 빵 맛있는 거. 그리고 너네는 먹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끼리 먹는 음료수가 있거든 얘들아. 그 어른들끼리 먹는 음료수에도 도움을 주고 맛있겠다. 그쵸? 그리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쓰는 화학물질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데다가도 쓰여.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좋은 거야. 오, 펑가요. 야무진 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But, 근데 이렇게 좋게 쓰긴 하는데 어떤 애들은 기생충 같은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병원균이야 라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늘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 아까도 늘 수 있었잖아요. 아니지. 아까도 좋은 얘기했고 지금도 좋은 얘기하면 둘 사이 끊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됐을까? 여기서부터가 관건이 되는 거겠죠? 다음 문장 보니까 fungi가 또 주어야. 이걸 굉장히 해석하기 쉬웠던 지문입니다. 주어 이렇게 안 바꾸면요. 해석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 계속 곰팡이 얘기를 하는 게 예상이 되잖아? 얘네는요. 뭐가 된대요? source가 된대요. 뭐에? 가장 중요한 뭐에? drugs. 약에. 약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웬만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줄 때 쓰는 거니까. 페니실린 그리고 어쩌고저쩌고인데 이 약들은 어떤 약이야? 막아준대요. 거부를 막아준대. 그치? Transplanted organs. 이식된 장기. 내게 아니니까 얘들아. 어떤 새로운 장기를 받게 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거부 반응을 줄여주는 어쨌든 유용한 거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네. 흐름 끊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좋은 얘기 이어가는 거야. plant, 식물들은 그들의 최애 타겟이다. 선생님 갑자기 주어가 plant가 됐어요. 그래도 계속 fungi 얘기를 해. 그들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fungi의 최애 타겟층이다. 근데 그들은 다시 나오네요. fungi가 그치? 이 fungi들은 뭐 했다? devastated. 파괴시킨 아니 잘 얘기하다 갑자기 파괴하는 애가 됐어요? 파괴왕이 됐어요? 파괴시킵니다. 무엇을요? 맛있는 과일 수확을 파괴시켜버리고요. 답. 이해됐습니까? 끊어줘야죠.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쁜 얘기를 아무런 표시 없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인정. 근데 30% 종들은 나쁜 애들도 이렇게 섞여 있어. 기생충 같은 놈들이 섞여 있어. 라고 하면서 기생충은 뭐야? 어디에 달라붙어서 쪽쪽 영양분 빨아먹는 애들이잖아요. 모기 새끼들처럼. 그치? 그럼 뭐야? 식물이 얘네 최애 타겟이 되어서 기생충 얘기하는 거야. 그치? 뭘 망가뜨려요? 프루트도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뭘 유발하기도 합니까? 체스넛 트리, 체스넛 그 밤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망치기도 하고 병충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디지즈 일으키기도 하고 막 나쁜 얘기 쭉쭉 이어나. 막 사람 죽여가지고 막 이런 병도 만들어내고.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몰라요. 야 나도 몰랐어 얘들아.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죽였다는 거야. 얘들아 944년도 겁나 옛날이긴 한데 이때 그치 4만 명의 프랑스인을 죽였다는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글의 톤을 잡아가면은 문장 삽입은 너무 쉽다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아니에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래 읽어줄게. fungi는 cause infections. 감염을 일으킨다. 아까 말했잖아. 병원균이기도 하다고요. 부정적인 얘기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한다? 동그라미 4번 이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을까? 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풀어봤던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거요. 어법 문제였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것은 대시였지만 우리 얘를 이수로 바꿀 줄 알았어야 돼. 그치? 이시 거기서 정체가 뭐였거든? 가 목적어였거든. 물론 답은요. 가 목적어를 찾는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형식 문장의 해석을 잘 할 수 있어? find 무엇, 뭐뭐를 발견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격 보어가 있다가 와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진목적어, 투부정사로 길게 이어질 거라서 가목적어 세워둔 거고 목적어를 이렇게 하다고 참고로 거기서는 어렵다였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됐지만 혹은 우리 선지가 아니더라도 얘들아 앞에는 주어로 쓰이는 it도 나오긴 했습니다. 간접 의문문대에서 가주어는 it으로 제시됐기도 했어요. it에 그치 대명사 it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구나 독해에서 가목적어, 가주어로 많이 활용되는 거 머릿속에 한번 spring to mind, come to mind 했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까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건요. 이메일 관련된 내용 봤었습니다. 이메일 관련된 부분은 지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전체 지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요. 빈칸의 위치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떤 얘기했죠? 빈칸이 있는 문장 이후로요. 한 문장밖에 더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반전을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한 문장 남았는데 어떻게 반전하니 얘들아. 그러니까 둘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빈칸 부분 읽은 다음에 뒷부분 읽으면요. 결국 글의 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였어? 야 세상 안 무너져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무너졌어? 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제시됐거든. 그리고 첫 문장은 뭐였어? 그때 문제가 한번 제시가 됩니다. 얘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제시됐었어. 뭐야?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동료도 인정. 근데 뭐 때문이야? 라면서 여기서 제지가 언급이 되는 거죠. New technology, 신기술이 집중력을 방해시키는 게 될 수가 있어. 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기술 안 써도 막 뭘 활용하지 않아도 세상 안 무너져가 되는 거구나를 유추하면서 빈칸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지는 동그라미 1, 2, 3, 4, 5번 선지가 모두 쉬웠습니다. 이메일을, 신기술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선지는 2개밖에 없었어.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하나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쵸? 이메일 주소록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건요. 순서 문제였잖아요. 순서 문제였어가지고 frontal area라는 키워드를 한번 언급을 제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A, B, C 이렇게 3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B입니다. 얘들아. 루틴은 항상 B로 먼저 가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을 했어? another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another가 되려면요. 앞에 뭔가를 해주고 그리고 1번, 그 다음에 2번 알파 했어?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가는 건데 뭔가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another understanding 아직 다 이해 안 갔는데 극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frontal area라는 걸 소개만 했어. 그래서 걔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언급이 되고요. 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해서 B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hand라고 손을 한번 뻗어보면 그치 이걸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제시되면서 그 hand 근데 이번에는 여기 바수로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는 손을 90도 꺾어보면 그래서 손 가지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은 A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우리 문제는요. 방금 봤던 거죠. 그 fungi 나왔던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fungus가 단수, fungi가 복수입니다.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우리가 먼저 읽었던 부분에서는 기생충, 병원균 썩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쉬웠던 이유는 제시된 문장 자체가 뭐야? but 이라는 역접의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바뀔 거라는 것은 앞에는 happy 좋은 얘기 했겠지. 아니다 다를까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처음에 나쁘게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거 금방 끝나잖아. 그치? 너네 입장에서는 come to mind, spring to mind 뭔가 안 좋은 걸로 떠오르겠지만 아니 걔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라고 하면서 그쵸? 치즈에도 쓰이고 막 어른들의 음료수도 만들어내고 효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 화학물질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을 치료해주는 drug로도 쓰일 수가 있어. 치료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 근데 뒤에 갑자기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해? 막 식물을 쭉쭉 빨아 먹으면서 과일을 망치고 막 병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프랑스인 막 죽여버리고 뭐지 막 병충해 일으키고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누가 끊어줘야 된다? 제시된 문장이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쉬웠어요. 왜냐면 연결합 밭이 너무 대놓고 있었기 때문에요. 크게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요. 얘들아 4번 같은 문제 풀면서요. 선생님 저 처음 보는 단어 있었는데요. 아까 나도 고백했잖아 얘들아. 나도 그거 뭔지 몰라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무슨 치료제인지 선생님 잘 몰라. 의학 용어잖아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그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뭔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를 판단하면 됩니다. 뒤에 뭐가 왔어? killed 4만 명 좋은 거야? 아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오늘 이렇게 어법부터 내용까지 그치? 전반적인 흐름 잡는 문장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보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